원장님, 아무래도 좀 부족했던 면들을 보충하는 면이 있었을까요? 네, 왕들이 좀 내의원하고 그다음에 또 상식국이라고 해서 왕의 그 수라상을 담당하는 이 사람들이 항상 왕의 그 몸의 상태를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음식과 그다음에 탕약을 매번 올렸습니다. 또 재밌는 사실은요, 사실 이제 타락죽이라고 하는 우유죽이 있습니다. 왕은 항상 아침에 일찍부터 무슨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쵸. 예, 아침에 그래서 초조반이라고 하여 죽으로 이제 아침을 여는 그런 조식 전에 먹는 이제 그런 조반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죽이 올라가는데 이 죽이 계절별로 이제 다르게 올라가요. 재밌는 거는 아까 말한 그 타락죽을 딱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정월 1월 달까지는 바람이 불 때부터 네네, 먹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때는 딱 타락죽이라는 걸 올렸어요. 요거는 신기하게도 이제 내의원에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네. 약과 한 가지라는 뜻이겠죠. 타락죽에는 들어가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쌀과 그리고 우유입니다. 우유가 지금은 아주 보편화된 그냥 음식이지만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죠. 음식이라기보다는 거의 약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라는 게 소가 예전에 고려나 삼국시대,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잖아요. 그쵸. 이게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고려사에 보면은 이제 지방에 있는 한 관리가 정부에게 그 자기 지방에 있는 관리 중에 높으신 분이 이 지방에 있는 소의 젖을 약용으로 쓰기 위해서 너무 많이 징발을 하여 이 소가 기력이 딸려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약을 좀 덜 먹게 해달라고 올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정도로 옛날에 이제 왕 또는 양반, 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이 우유를 아주 좋은 기력 회복제, 지금으로 말하면 인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홍삼, 인삼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운 날씨에 기력이 딸리는 거를, 왕의 기력이 딸리는 거를 걱정한 나머지 이제 쌀을 불려서 우유와 함께 죽을 쑤어서 그거를 이제 추워지는 날씨에 왕의 초조반에 올렸죠. 그럼 이 우유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유는 맛이 좀 따뜻하고 달고 그러니까 아주 조금 달고 그다음에 따뜻하면서 노인이나 어린아이처럼 이제 허약한 사람의 기력을 북돋아주고 그다음에 장을 따뜻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이제 입이나 위장에 이제 진액을 같이 고갈된 부분을 또 좋게 해주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우유를 말려서 지금의 분유처럼 가루를 낸 거를 이제 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락죽이 된 거죠. 네. 현대인들이 잘못된 식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먹고 있는 이런 음식들이 사실은 조선시대나 이렇게 따지면 왕의 음식들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타락죽은 이유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부터 벌써 왕의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럼 옛날에 이제 왕들은 아팠던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아까 이제 세종대왕의 성인병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실 피부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기 같은 것들도 많았고요. 부스럼 같은 것들도 많았어요. 최근에 이제 현대인들을 보면은 사실은 아토피라던가 습진이라던가 무좀이라던가 좀 많은 피부병들에 또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예전에 왕이 먹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제 기름기가 많고 또는 고기류, 육류가 많고 이런 음식들을 이제 고량후미, 고량진미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량후미나 고량진미를 많이 먹다 보면은 우리 몸에 아무래도 독소가 많이 더 쌓이게 됩니다. 특히 피부 쪽으로는 이제 모공을 많이 맞게 하고 진피 부분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피부가 좀 더 두터워지고 좀 까뭇까뭇해지면서 이제 피부 속에 노폐물도 많이 쌓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피부가 안 좋고 자꾸 부스럼이 생기거나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왕의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여기에서 종기가 생겨요. 그래서 종기로 돌아가신 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사인으로 보면은 굉장히 1, 2위를 다툽니다. 이 종기가. 그 네,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이 피부 속에 있는 독소가 쌓여서 이제 종기가 된다고 보시면 얼마나 이 고량 후미가 우리 몸에 나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꼭 이게 피부에만 쌓인다고 볼 수 없고 최근에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고지
고지혈증이라던가 고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지방간 같은 것들도 사실은 몸에 쌓인 고량 흑미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흔히 비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고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 셀룰라이트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셀룰라이트가 몸 안의 독소와 그다음에 지방세포와 이런 것들이 쌓여서 피부 안 속에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점점 피부의 순환이나 몸의 순환, 그다음에 자꾸 노폐물들을 더 쌓이게 하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옛날에 왕들처럼 자꾸 단명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래오래 사시려면은 사실은 왕의 밥상보다는 조금 더 풀이 많고 그다음에 신선한 야채 과일을 많이 드시고 고기는 적절하게 줄이시는 것이 더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에 내가 해당이 된다면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지켜봐도 될지 궁금한데 어떤 경우에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이 화병의 증상을 보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에 관련되는 증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거는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특히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화병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증상으로 따지면 이제 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쉽게 짜증이 나면서 이제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우선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갑자기 더웠다가 추웠다가 한다던가 이제 땀이 막 났다가 들어갔다 식은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견망증이 막 생긴다던가 아니면 몸이 이곳저곳 막 아프다가 금방 나았다가 이런다던가 손발이 또 저리다던가 매액기라고 하여 목에 이물감이 생겼는데 뱉어지지도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아도 낫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잠깐씩 화가 날 때도 나타납니다. 일반 사람들도 화가 엄청 많이 나면은 목에 뭔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실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타났다가 이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이 다시 가라앉고 나면 없어지면은 사실은 치료를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런데 한번 올라왔는데 이 교감신경이 자꾸 떨어지지 않고 이틀, 3일, 4일 이렇게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잠이 안 온다던가 또 이제 부교감신경이 또 너무 올라간 경우는 이 반대로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우울감이 또 이틀, 3일, 4일 가라앉지 않고 계속 간다면 이게 오히려 트리거가 되어서요. 점점 더 눈덩이가 굴러서 커지듯이 증상을 점점 심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자꾸 3일, 4일 계속 비슷한 증상이 반복이 된다거나 또는 쉽게 내가 집에서 푹 쉬는 걸로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은 근처에 한의원에 가셔서 침치료나 약침치료 등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급성 화병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처럼 아주 사랑하거나 가까운 지인이 돌아가셨다던가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개인적인 큰 일이 있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갑자기 화병이 오시는 분들을 제가 치료를 해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숨을 쉬기도 힘들고 마치 거식증처럼 식사도 전혀 들어가지 않고 눈물만 나고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의외로 침 치료를 하시고 손발에 이제 기운을 돌리면서 가슴 부분에 아까 전중혈 압통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부분에 부항을 한다던가 침을 치료한다던가 하고 복부에 뜸을 뜨고 그 다음에 뭐 손발에 침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뭐 우황청심원이라던가 천황보심단이라던가 이렇게 화병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를 많이 드신다면은 이게 의외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시면 잠을 훨씬 더 편안하게 잤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계속 치료를 받으신다면 치료가 다 완치가 되어서 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화병을 괜히 방치하셔서 자꾸 눈덩이처럼 병을 키우지 마시고 좀 불안감이나 우울감이나 아니면 화가 나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신다면 또 특히 그게 갱년기와 같이 맞물려서 나타나신다면 꼭 주변을 한의원에 찾아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증상, 폐경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저희가 알아봐도 될까요? 네, 폐경의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생리가 점점 끊어지는데 네. 어떻게 끊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폐경이 진행되는 거에도 순서가 좀 있거든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생리 양의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소월경이라 그래서 생리가 점점점 날짜가 줄어드는 거죠. 사실 한의학에서는요, 여성의 몸의 변화를 7살 단위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7살, 그다음에 14살, 21살. 이제 14살에 보통 2차 성징이 오고 21살 때부터는 이제 임신을 해도 되는 정도의 몸 상태가 된다고 봅니다. 28세 때가 가장 좋은 몸 상태고요. 그다음에 35세 이후로는 노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난소의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42세가 되면 이때부터 사실 49세에 폐경이 된다고 하면 42세부터 49세까지는 임신이 잘 안 돼서 그만큼 자궁과 난소가 많이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돼요. 42세 때부터는 이제 언제 폐경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리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주기가 점점 길어지지 않고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주기가 짧아져서 어느 순간 막 한 달에 2번씩 해요 이러시다가 한 번씩 이제 걸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40일 만에 한 번 하기도 하고 50일 만에 한 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생리량이 점점 더 줄어서 이제 묻어나는 생리를 하시게 됩니다. 더 이상 생리대를 사용을 안 하셔도 되는 정도의 생리를 하시다가 막 석 달에 한 번도 하고 6개월 만에 한 번 하시다가 이제 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폐경을 하실 때도 생리의 변화가 좀 1년에서 길면 3년까지의 사이 동안에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이 중간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정신적인 증상이나 신체적인 화병이나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